예, 안녕하세요. 한국교회의 타문화권 선교 역사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1956년에서 1970년까지의 그 시간을 우리가 좀 잠시 빨리 주마간산격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산동성 선교 같은 경우에는 1913년에서 57년까지 방지일 목사님이 한국에 돌아오는 해 57년까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1956년에 최찬영 선교사님 그리고 김순일 선교사님이 태국에 파송되어 가는 것으로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척기 선교가 최찬영 선교사님은 방콕, 김순일 선교사님은 치앙마이에서 선교를 했고요. 그 당시에 그 태국의 현지 교회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선교를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최찬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성서공회랑 같이 사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은퇴한 다음에는 플러신학교에서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죠. 그리고 방질 목사님이 중국에서 이제 비자발적 철수를 하신 1957년도에 장로교회가 또 선교사를 중화권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중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니까 그것 대신에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대만이었습니다. 당시에 장개석 총통이 국민당과 함께 대만으로 옮겨갔었고요. 그래서 이 중국인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하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는요, 합동과 통합이 나뉘기 전에 거기서는 개화산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었고요. 중국에서 자라나시고 신학 공부를 하시고 사역도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을 대만으로 파송을 하고요. 그리고 고신 쪽에서 김영진 선교사님을 같은 해에 대만으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1961년도에 전재혁 선교사님, 조성자 선교사님, 그리고 김은자 선교사님 이 세 분을 파키스탄으로 우리가 파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 선교와 관련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화여대였고요. 그리고 감리교 파송으로 파송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김환란 박사하고 그리고 파키스탄의 찬드라이 내지는 찬드레이 감독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국제회의에서 만났는데 기독교 회의에서 만났는데 여자 기독교 대학교에서 이렇게 학생들을 고등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찬드레이 감독이 그런 학생 우리 나라로 좀 보내줘라. 그래서 교사 선교사를 하면 어떠냐?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전재혁 선교사님을 비롯한 이 세 분의 20대 초중반의 선교사님들이 파키스탄 신드 지역에서 영어 교사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신 여성 선교사들이 1960년, 61년도에 파키스탄으로 가고요. 그리고 요 개척기를 마무리 짓는 1969년도에도 또 나갑니다. 이번에는 그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인가요? 그 UBF라고 하는 단체가 저기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개척이 됐는데요. 그 단체 소속이었던 서인경, 이화자, 설동란 이 간호사들입니다. 이 간호사들이 독일로 가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그 들으면서 상상했던 것처럼 독일로 우리가 그 당시에 간호사를 파견하고 있었는데 그 독일로 일하러 간 간호사 중에 UBF 출신이 있고요. 그 당시에 UBF에서 열흘인가를 선교 훈련을 시킨 다음에 독일로 파송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간호사랑 같이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독일인 그 간호사이기보다는 좀 한국인 간호사들이 아니었나. 예, 그게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짐작은 그렇고요. 왜 이런 짐작을 하냐 하면 72년도부터 또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합니다. UBF에서요. 근데 그때는 아예 뭐 일기 선교사 뭐 이런 식의 이 호칭들이 붙게 되기 때문에 좀 이분들은 디아스포라
한인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63년도에 또 대만과 태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됩니다. 대만의 정성원 선교사인데 이분은 원래 대만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교민이고요. 그리고 그 권사였습니다. 이분이 개화산 선교사님을 도와서 사역을 했다가 아예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할 겁니다. 대만 관련해 가지고는요. 그리고 태국의 송예근 의료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이분은 하워드 마펫 선교사님의 사역을 하셨던 대구 동산병원에서 근무하시던 의사, 기독 의사였는데요. 이분이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나환자 병원에 의료 선교사로 가시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65년도부터 좀 그 명분 내지는 거창한 이유 이런 것들과 관련된 파송들이 나오게 됩니다. 1965년도에 말레이시아의 김성욱 선교사님이 가시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말레이시아 최초입니다. 그런데 감리교 교회 80주년 선교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66년도에는 우상범 선교사가 멕시코로 가는데 세문안 교회 80주년 기념입니다. 그리고요, 67년도에는 월남으로 박성준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전에 이미 이제 우리가 파병을 했었어요. 파병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전사하신 이 장병들이 있었는데 우리 파월 장병 중에 그 숫자를 듣고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동포가 월남에 가가지고 수천 명이 이렇게 죽었구나. 이 소식을 듣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자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68년도는 더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이디오피아의 박희민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디오피아에서 왕과 왕의 손녀가 같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손녀가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한경직 목사님한테 우리나라에 선교사 보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희민 목사가 이디오피아로 파송받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좀 특징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브라질과 미주로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주 사역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었습니다. 그 60년대 중반 후반에 한국에서 남미로 이민을 보내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아르헨티나 그리고 브라질 이런 쪽으로 그 이민들을 많이 갔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민 선교를 하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67년도에 김계용, 69년도에 양승민, 그리고 뭐 미국으로 갔던 차남진 이런 분들은 한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한 그런 사역들이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태국, 파키스탄, 대만 정도로 이렇게 모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거창한 명분과 함께 말레이시아, 멕시코, 월남,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남미에 그리고 심지어 저기 어디예요? 아프리카까지, 북쪽 아프리카죠. 북부 아프리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도 여전히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